학원을 아무리 바꿔줘도 수학을 못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지식을 책으로 배우는 남자 박작가입니다. 오전에 글을 쓰고 오후에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오늘은 수학에 관련한 꿀팁을 드릴게요. 만약 어떤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하면 아이를 키우지 않는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 학생이 약간 꾀가 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활달한 성격이어서 책상에 10분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친구들보다 조용하고 성실하지만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현실 세계에선 훨씬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말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꾀도 없고 책상에 지그시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책을 펴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아이란 말이죠. 그런데 수학 성적은 항상 40점이에요. 처음엔 학원이 문제인가 싶었죠. 그래서 이 학원 저 학원 수소문해서 좋다는 학원들을 계속해서 바꿔줘 봤는데 애 성적은 그대로고 학원에서는 아이가 숙제를 안 해서 그렇다고만 했을 거예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답답하셨죠. 여태 해답 내리지 못했던 그 궁금증을 오늘 풀어드릴게요. 원인은 바로 문해력 부족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작가라서 문해력 하나 싶겠지만 그건 오해고요. 이건 오랜 강사 생활을 하면서 얻은 데이터예요. 자, 어떤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보죠. 문제집을 딱 펼치면 제 위에 개념을 설명하는 줄글이 있고 그 밑에는 바로 개념을 적용하기 쉬운 예제 문제가 있죠. 수학 잘하는 아이들은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눈이 어디로 가냐면 위에 개념을 설명하는 줄글로 가요. 독서하듯이 단원명 읽고 그 밑에 개념을 설명하는 줄글을 읽고 그 밑에 개념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간략한 증명까지 꼼꼼히 읽은 뒤에 문제풀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반면에 수학을 좀 못하는 학생들은 첫 페이지를 딱 펼쳤을 때 눈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밑에 있는 예제 문제부터 눈이 가게 되어 있어요. 개념을 읽기도 전에 밑에 있는 문제 생김새부터 보고 너무 복잡하진 않은지 내가 풀 수나 있는 건지 자기 나름대로 가늠을 하기 시작해요. 단원명도 채 읽기 전에 말이죠. 그 상태로 문제만 이렇게 한참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위에 개념 서술된 줄글을 슥 한번 쳐다보고 다시 문제만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문제를 푸는 개념과 방법이 위에 줄글에 상세하게 다 적혀 있는데 그걸 읽기만 하면 되는데 읽는 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선 피하고 보는 거예요. 어떤 고고학자가 이집트에서 발견된 유물의 벽화를 보면서 이 벽화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것처럼 수학 문제를 보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러고 한 10분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그제서야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수학은 숫자의 언어이자 숫자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이전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약속과 규칙을 배워서 적용하는 학문이 수학이거든요. 그런데 주어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결국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어떤 수학을 창조하겠다라는 발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학문의 본질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은 창조하는 학문이 아니라 약속된 규칙을 배우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읽고 배워야죠. 유물 보듯이 문제만 쳐다보고 해석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쯤에서 제가 작가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수학 실력도 문해력에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떻게 하면 독서 습관을 형성해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최고의 사교육임을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